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점화됐습니다. 정년 연장 찬성론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건데 청년 취업난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정년 연장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재정 부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매년 48만 명씩 급증합니다. 2025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등 노인에게 지급하는 의무성 지출은 연평균 14.6%씩 늘어나 2022년엔 16조 9,725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면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 부양비 증가 속도가 최소 9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청년 실업을 악화시킬 수 있고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의 어떤 해고 요건은 일정 부분은 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인건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 채용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취업자 중 고령층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수록 청년층 비중은 0.8%포인트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2020년 이후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해 정년 연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홍 부총리가 향후 10년간 고용시장에서 나가는 사람은 80만 명, 들어오는 사람은 40만 명이라고 한 발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특화된 직무들을 적극적으로 좀 개발하고 고령자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에 대한 암묵지라든지 노하우들이 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그 기업 내부에서 극대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 등 복지 정책과도 맞물려 있어 노사정 등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사람이 건강한 상태에서 만 65살까지는 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0년 전 대법원은 이 기준을 만 60살까지로 봤습니다. 외국 사례는 어떨까요? 김보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람이 몸을 써서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를 만 60살이 아니라 만 65살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나이를 만 55살에서 만 60살로 높인 지 30년 만이었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대법원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을 따졌을 때 만 65살까지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만큼 정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앞서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했던 다른 나라들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2013년 고령자 고용안전 개정법을 도입해 모든 기업이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계속 고용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31인 이상 기업의 99.8%가 65살까지 고용 확보를 위한 조치를 했고 70살이 넘어서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도 전체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일본은 정년을 65살에서 70살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입니다. 2010년 유럽연합은 일부 국가에서 연금제도 유지가 어려워지자 회원국들의 정년 연장을 권고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2007년 정년을 65살에서 67살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돼 2029년을 목표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2년 65살 정년퇴직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반면 정년 연장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빚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2010년 정년을 60살에서 62살로 높이기로 했다가
노동계 반대에 부딪혀 2년 만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푸틴 대통령이 남성의 정년을 60살에서 65살로, 여성은 55살에서 63살로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했다가 국민 신뢰도가 추락해 여성 정년을 60살로 낮췄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진통을 겪었던 정년 연장 문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보다 꼼꼼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화병에 걸렸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고서 참기만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곤 하는 것을 화병이라고 하는데요. 주부나 중장년층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새는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화병 환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조석은 기자입니다. 화병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질병과 증상을 분류하는 기준인 ICD엔 기타 장기적 정서 장애로 등록돼 있는데 스트레스를 발산하지 못하고 참는 일이 반복돼 스트레스가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가슴이 답답한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게 더 심해지면 통증이나 두근거림이나 열 이런 것들을 동반한 신체 증상을 겪게 되는데 장년층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화병은 최근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4년 2,585명이었던 30대 이하 화병 환자는 지난해 4,078명으로 58% 가까이 증가했는데 그중 10대 환자도 312명에서 653명으로 2배 이상이 됐습니다. 20대와 30대는 취업과 결혼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10대는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운이 왕성해지는 청소년기부터 화병이 생기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 외에 거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치료와 함께 꾸준히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져 화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 명상 등으로 긴장된 몸을 이완시키고 부정적 생각들을 줄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우리 경제가 현재 수축 국면에 있지만 2분기쯤 저점을 찍고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분석 보고서를 통해 경기 전환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현재와 미래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의 동반 하락세가 4월 들어 멈춘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거나 당국이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 못할 경우 경기가 다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구미형 일자리 사업으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 공장 건설이 추진됩니다. LG화학은 지난 7일 경상북도와 구미시로부터 구미형 일자리 투자 유치 제안서를 전달받은 자리에서 양극재 공장을 짓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도와 구미시 관계자들은 세금 감면과 부지 제공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시했고 LG 측은 제안서 검토 뒤 1차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몇 차례 조율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총 투자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협약을 정식 체결할 계획입니다. 진정김이 없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우리 기업들이 난감해지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우리 기업들에게 자국 이익에 따라 움직이란 압박을 가하고 있는 탓인데요. 화웨이 제재에 따른 반사 이익은커녕 당장 이 양면 압박을 피할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제재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압력이 무시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사이버 보안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화웨이 제재 동참을 촉구하더니 중국은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글로벌 IT 기업들을 불러 대중 압박에 협조하면 엄청난 결과가 올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반도체 공급이나 화웨이 장비 거래를 끊으면 보복하겠다는 노골적 메시지입니다. 지난해 우리 수출액 38% 이상을 차지한 두 나라 사이에 끼어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된 셈입니다. 일각에선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스마트폰 점유율 확대 전망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만 대중 반도체 수출이 522억 달러가 넘는데 제재로 세계 최대 반도체 수입국 중국의 수요가 줄면 D램 반도체값 낙폭이 더 가팔라질 수 있어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전자부품이나 IT 부품 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화해에 대한 제재는 결국은 우리 IT 산업의 어떤 해외 수요 위축, 이런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달 말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협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이와 별개로 기업들 스스로 생산기지 이전 등 분쟁 장기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5G 핵심 콘텐츠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게임을 내세우는데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여기도 불똥이 튈지 관심입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5G 이동통신 개통을 알리는 자리 위에 인류의 달 착륙 모습이 더 씌워집니다. 이 5G 시대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구현될 겁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VR이나 AR은 실제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기술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직접 보여준 겁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들 기술에 기반한 게임을 5G 조기 안착의 핵심 콘텐츠로 내세웁니다. 이들 게임의 세계 시장 규모는 내년에 60조 원, 국내도 6조 원으로 급팽창할 전망인데 그 주동력이 5G란 설명입니다. 다만 가상 증강현실 게임 업계는 세계보건기구의 게임 중독 질병 지정이 이제 막 출발한 VR, AR 콘텐츠 육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VR, AR 산업의 한 30-40% 이상이 게임이거든요. 5G가 상용화되면서 지금 이제 VR, AR이 좀 동력을 얻게 됐는데 또 산업이 위축되지 않느냐 그런. 하지만 이익이 걸린 게임업계의 반발에도 최근 조사 결과 응답자 53%가 게임 중독의 질병 지정에 찬성할 정도로 여론은 업계의 생각과 다른 상황. 다만 응답자 61%는 게임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찬성해 게임 중독자 건강관리와 신산업 육성, 어디에 우선을 둘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서울에서 집값 하락세가 멈춘 지역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남뿐 아니라 강북에서도 반등세가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요. 하반기 집값 전망 윤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집값이 고개를 든 건 서울 재건축 아파트부터 최근까지 8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2주 전 강남 4구 아파트값이 일제히 31주 만에 동반 상승세로 전환했고 이번 주에는 중구 등 일부 강북 지역에서도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 기준 서울 전체 주간 아파트값은 0.02% 떨어졌으나 낙폭은 7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일부 서울 집값이 오른 건 9.13 대책 이후 가격 조정 등으로 강남권과 재건축 한강변 매물이 다소 소진됐기 때문이지 시장이 추세적으로 달라진 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입주 물량은 3분기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안정세를 고려했을 때 추세적인 서울 집값의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제한적인 상황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실제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서울이 4만여 가구로 2015년의 2배, 전국은 34만여 가구에 이릅니다. 하반기에는 서울 2만여 가구, 전국 14만여 가구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이게 상승 기술을 타는 것만은 아니에요.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보합세 대지는 하락할 거예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계속하는 가운데 서울 인기 지역의 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는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정부가 경력 단절 여성, 이른바 경단녀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경단녀를 받아들이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건 결국 기업이겠죠. 그렇다면 기업들의 속내는 어떨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정부가 꾸준히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률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경단녀의 채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얼마 전 취업 포털 사람인이 기업 246개를 대상으로 경력 단절 여성 채용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응답한 기업 중 62.1%가 경단녀 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앞서 정부의 정책과는 역행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같은 답변에 대해 35%의 응답률을 보였던 지난해보다 무려 27.1%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책은 다양해졌는데 어떻게 경단녀를 채용하는 것에 더 부담을 느끼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기업이 경력 단절 여성 채용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복수응답으로 49%가 뽑은 공백기로 실무 역량이 떨어질 것 같아서였는데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업무에 공백이 있다면 그만큼 이른바 업무적인 감이 떨어질 것 같다는 겁니다. 또 2위는 32%의 비율을 보인 야근과 출장 등이 어려울 것 같아서였는데요. 대다수의 경력 단절 여성이 결혼과 출산, 또 육아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일을 하면서도 이러한 개인사가 업무의 걸림돌이 될 거라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또 3위는 쉽게 퇴사할 것 같아서로 29.4%가 뽑았는데요. 4위와 5위는 각각 보유 경력 대비 성과가 낮을 것 같아서와 근무 의지, 책임감이 낮을 것 같아서로 20.3%와 16.3%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네, 대다수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업무 기간에 공백이 있고 개인사로 인해 업무에 소홀할 것 같다는 것을 미리 짐작하며 채용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경력 단절 여성의 공백 기간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공백 기간을 묻자 3년이 32.7%로 가장 많았고 2년은 28.8%, 1년은 14.4%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실제 경력 단절 여성을 뽑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하고 있다는 기업은 42.3%에 불과했는데요. 이 역시 48.3%였던 같은 조사보다 6%포인트가 줄어든 수준입니다. 경력을 살려서 일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였는데요. 이전 직장 경력을 살려 취업한 비율도 평균 43%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네, 과거의 경력을 살려 취업을 한 비율도 절반이 되지 못했네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경력 단절 여성이 막상 취업을 했더라도 이전만큼의 보수나 지위는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복수응답으로 35.6%의 기업은 다른 직원과 근무 조건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을 살펴보면 근무 형태나 조건에서 경력 단절인 것을 감안해서 채용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 조정을 한다는 기업은 31.7%였고 연봉을 낮게 책정한다도 18.3%였습니다. 이 외에도 경력 연수를 차감한다는 기업도 12.5%의 비율을 보였는데요. 이 비정규직과 같은 별도의 수습 기간을 둔 후 채용한다는 기업 역시 10.6%에 달해 경력 단절 여성들의 성공적인 재취업까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가 노력했던 정책들이 빛을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력 단절 여성의 채용을 위해 기업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들에게 생각하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묻자 1위는 복수응답으로 40.7%가 응답한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유지 시 세제 혜택 강화를 뽑았는데요. 2위는 34.1%의 비율을 보인 여성 고용 우수기업 투자 지원 등 보조금 증대였습니다. 보시다시피 1, 2위 역시 기업의 지원이라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또 3위는 32.1%가 뽑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4위는 31.3%가 응답한 시간 선택제, 유연 근무제 의무화,
이 5위는 23.2%의 비율을 보인 경영진 의식 등 기업 문화 변화였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기업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건 경영진 의식 등 기업 문화 변화인 것 같은데 5위에 올랐다니 참 씁쓸합니다. 결국 세제 혜택과 지원책을 늘려야 경력 단절 여성을 뽑을 수 있다는 말이 참 안타까운데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필요한 건 사회적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기업의 보다 포용적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